네, 다음은 오늘 쳤던 2021학년도 수능 문제 생명과학 1에 있는 15번 유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독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봤다는 것 자체를 모를 건데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 다음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종칠 때까지 시간을 잡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 문제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왜 우리 요런 유전 문제 어려운 거 뒤에는 항상 산 넘고 나면 항상 반가운 문제 있죠? 쉬운 문제, 생태계 문제 있잖아요. 그거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유전형들 3가지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비슷비슷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나왔는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해서 다른 문제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요거 13번 문제랑도 약간 비슷한 유형이고요. 요거는 조금 물론 더 복잡하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라는 유전형질, 그 다음 나 유전형질 있고요. 다라는 유전형질이 있는데, 이번에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 대문자는 다 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 우성이에요. 각각 완전 우성.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2개는 X형 색채에 존재한대요. X형 색채. 그럼 반성 유전이네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반성 유전 중에 하나네요. 나머지 1개는 상형 색채에 있대요. 누가 상형 색채에 있을까 찾아보시고 나머지 그러면은 X형 색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준 가계도가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구성원 스몰 a 얘는 안 나와 있지만 성별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성별. 6번 여자니까 2번 사람 남자일 겁니다. 남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X형 색채를 무조건 딸한테 물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X형 색채 유전에서는 항상 아빠와 딸의 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랑 아들은 2번이랑 A밖에 없는데 A 형질을 모르니까 아빠와 딸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좀 풀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가에 대해 선생님을 먼저 볼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나부터 먼저 봐요. 왜 그럴까요? 네. 지금 가는 여자만 발현되어 있고요. 나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빈도인 게 일단 성형색채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가계도 분석할 때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가계도 분석할 때, 우성 열성을 먼저 결정해라. 어떻게 우성 열성 결정하니? 이게 성형색채든 상형색채든 상관이 없이, 일단 부모가 똑같은데 자식이 처음 보는 애가 태어났네? 그러면 이거는 처음 보는 자식이 부모한테 숨어있었던 그 유전자 받은 거니까 숨어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열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자식의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 형질이 우성인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2번째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게 성형색채 유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다른 힌트가 있지 않고 만약에 그냥 가계도만 딱 나와 있다. 이렇게 하자고 가정하자, 저렇게 하자고 가정하자, 다른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성형색채 유전인 거는 밝힐 수가 없고요. 성형색채 유전이 안 되는 것만 밝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형색채 유전이 아니면 상형색채 유전이겠지라고 찾아내는 게 있었는데, 요거 선생님이 항상 여자가 유전병이 열성일 경우에는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의 유전병입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유전병이 우성일 경우에는 여자가 정상이면 남자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합쳐서 한 줄의 명제로 정리하면 여자가 열성 형질을 가지면 남자도 반드시 열성 형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계도에서요. 자, 엄마가요 열성 형질을 가진다면요. X형 색채에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띄고 있다면 이거 반드시 아들한테 하나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아빠한테 Y형 수치를 받기 때문에 엄마한테 반드시 하나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열성 형질을 갖고, 열성이 유전병일 수도 있고 정상인 거일 수도 있겠죠. 열성 형질을 띈다면 아들은 분명히 X다시 받아와야 돼요. 100% 얘는 열성 형질입니다. 반대로 딸이 열성 형질이라면 하나는 엄마한테 X 받았다 쳐. 나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을 거야? 아빠한테 받았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무조건 X다시 갖고 있어야 돼요. 열성 형질 100%. 그래서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열성이고요.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이 반드시 열성이다라는 거. 요거는 선생님 수업 들으신 학생들한테는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고, 요게 성립한다는 건 요거 대우명제도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우성이면 여자도 우성이다. 또 성립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문제에 다른 단서가 없다면 보통 요거 성형색채 그래서 된다?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성형색채 유전이에요? 아니요. 그 동생 안 낳아봤잖아요. 그 동생 또 안 낳아봤잖아요. 안 낳아봤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야.
확실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상념색채로 넘어가는 게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번에는 뭐 이건 수업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딸하고 아빠 관계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나 발현된 남자, 나 발현된 여자가 있는데 요 여자 나 발현됐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나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는데 딸만 나가 발현됐네? 딸이 갖고 있는 나가 뭐냐면 나가 열성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숨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나가 나타나지 않는 정상이 우성이고요. 나라는 형질이 열성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무슨 유전자였죠? 나는 라지알이랑 스몰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데 정상이 그럼 라지알이고 나라는 유전병은 스몰알을 가지는 스몰알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성 열성 밝혀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나면요. 자, 보자. 이 아이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성령색체 유전이라고 쳐봅시다. 나를 발현시키는 그럼 스몰알 유전자를 얘가 갖고 있어서 나가 발현됐다고 쳐봐요. 이거 그러면은 하나는 누가 줬겠어? 하나는 엄마한테 받다 치더라도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나를 띱니까? 나를 안 띄네요. 이거 성령색체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여자가 열성이 남자가 100% 열성이다라는 요 명제가 성립 안 해요. 그럼 이건 성령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 겁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염색체 유전은 쉬워요, 여러분.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우리가 나라는 유전 형질이 스몰알, 열성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그럼 나 발현된 남자랑 여자 전부 다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성인 사람부터 표시해볼까요? 이 사람 당연히 스몰알일 거예요. 여자 스몰알이겠죠? 네, 요거 스몰알 누가 줬나요? 부모님이 줬지. 부모님도 스몰알 한 개씩 갖고 있어야 돼. 겉으로 정상이라고 했지만 스몰알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여자. 예, 요 사람 뭐 스몰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정상이니까 라지를 한 개 갖고 있을 거고 옆자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빈칸 놔둘게요. 자, 8번 여자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스몰알밖에 못 주니까 이렇게 받아와야 되고요. 이 남자. 몰라. 정상인지 모르는데 나를 나타내는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몰알 한 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옆에 뭔지 모르겠어요. 2번 여자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옆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정상인데 옆에 뭔지 얘는 알 수 있네.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스몰알밖에 없으니까 스몰알 이렇게 이형제 답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금방 밝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바로 밝혀낼 수 있어요. 나는요 지금 요게 우리가 방금 밝혀낸 것처럼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X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누구누구가 X염색체인 거예요? 네, 나머지 가하고 다는 전부 다 X염색체에 대해서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나요? 둘이 그럼 연관되어 있네요. X염색체 하나에 뭐 요게 H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뭐 라지 T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스몰 T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이제 그거는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막대 모양으로 앞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H나 또는 스몰 H 쓰고요. 여기다가 라지 T나 스몰 T를 선생님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그려서 표시를 하도록 할 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쉽죠. 남자는 X염색체는 무조건 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X염색체 하나에다가 옆에는 Y염색체 가질 거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X염색체 2개예요. 그죠? 이 사람도 X염색체 하나랑 Y 갖고 있을 거고요. 이 사람 X염색 2개일 거고, 2개일 거고, 2개. 이 사람은 남자니까 하나 가질 거고요. 2개. 자, 그래서 하나씩 표시를 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요거 표시를 좀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 얘는 일단 X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염색체에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H랑 스몰 H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라지 H 하고요. X에 스몰 H가 들어있는 경우 자,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가인지를 한번 밝혀내야 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아빠와 딸의 관계를 보는 게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기 7번 딸 보자. 만약에 이 7번 딸이 이제 가 발효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이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딸이 열성이면요. 아빠는 반드시 열성이어야 되잖아요. X염색 유전일 경우에. 안 되잖아요.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열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유전병은 우성인 거예요. 유전병이 우성이고요. 그러면은 가를 발현하는 유전병이 우성이고요. 가를 발현하지 않는 정상인 사람이 열성인 거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정상인 사람한테 전부 다 이거 스몰 H 붙여주시면 되겠죠. 정상인 사람한테. 가 발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사람도 가를 발현하지 않으니까 스몰 H 넣어줘야 되겠죠. 이 사람도 가 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몰 H만 2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지? 또 가 발현하지 않는 사람. 요 사람도 가 발현하지 않으니까 스몰 h만 2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가를 발현해요. 그래서 라지 h 하나는 있어줘야 돼요. 요 사람도 라지 h 하나는 있어줘야 돼요. 가 발현하니까. 얘도 라지 h 하나는 있어줘야 돼. 옆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씩은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나요?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 다 어디서 받아왔을 건지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자, 여기서 보시면 6번 같은 경우에 스몰 h 2개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8번은 라지 h 하나 있네? 이거 누가 줬을 거야? 누가 줬겠어? 네, 받아올 사람이 아빠밖에 없겠죠. 엄마한테 받아올 수 있는 건 스몰 h밖에 없으니까요. 그 아빠가 라지 h 들어있는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를 발현시키는 거요. 아빠는 그러면은 가 형질을 발현시키는 가 형질을 갖고 있는 아빠인 거죠. 이 라지 h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네, Y를 아빠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얘는 엄마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여러분들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손녀딸 같은 경우에 그 하나의 X는요. 할아버지한테 왔을 수도 있고 할머니한테 왔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염색체들은. 근데 X 염색체는요. 무조건 할머니 거예요. 물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근데 엄마한테 받아온 X 염색체는 그게 외할아버지일 걸 수도 있고 외할머니일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하나 X가 아빠한테 받은 거잖아. 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아빠의 X는 누가 줬냐면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분명히 할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X 염색체 중에 하나는요. 저는 할머니 거를 무조건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기억하시면 요런 가게도 푸실 때 흐름을 빨리 파악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 아빠가 갖고 있는 라지 H 유전자는 또 할머니가 준 걸 거예요. 아빠는 Y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아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모 보세요. 5번 이 사람은요. 스몰 H 2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겠지, 이렇게. 나머지 하나 누구한테 받았을까? 네, 할머니란다. 자기한테는 엄마지. 5번한테는 2번 엄마가 스몰 h 줬을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h도 하나 있지만 스몰 h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가 우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가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하나씩 다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6번도 마찬가지. 6번이 지금 스몰 h만 2개 있잖아요. 그럼 이 4번, 이 6번의 엄마 4번도 스몰 h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7번 같은 경우에도요. 라지 h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7번 아빠한테 X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줄 수 있는 X가 요거 보이죠? 스몰 h 있는 거. 그래서 스몰 h도 아마 하나 받아왔을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에 대한 거죠. 다. 2하고 7에서는 다가 발현됐어요. 4, 5, 8에서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대요. 나머지는요? 예,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서 지금 문제를 첫 번째 관문. 여기서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자, 2하고 7에서는 다가 발현됐습니다. 다가 발현됐어요. 2하고 7에서는 다가 발현이 됐고요. 4에서는 다가 없고요. 그 다음에 5에서도 없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에서도 다가 없대요. 자, 요거. 그러면 아빠와 딸의 관계를 좀 보라고 했는데 얄밉게 문제에서 남자는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1번이랑 3번 이런 애들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아빠와 딸 관계 또는 아들과 엄마의 관계, 남녀 관계를 또 봐야지 X염색체에 대한 유전자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버벅거리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좀 전에 힌트 줬던 거 있었죠. 자, 8번이 손녀딸은요. 반드시 X형색 채널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요 다한테 받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 가정해볼까? 만약에 이 유전병이 우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유전병이 우성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이 할머니는 2번은요. 다 유전자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면 다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다 일으키지 않은 정상 유전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하나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유전자를 만약에 여기다 갖고 있다고 라지 H에 묶어서 갖고 있다 쳐보자. 그럼 이거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 다 발현됐을 거고 요거를 다시 손녀딸한테 물려줬는데 손녀딸이 그럼 다 유전자를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우성이니까 발현돼야 되죠. 안 됐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 이쪽에 다 아니고 여기다가 다 유전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스몰 H 있는 거는 다 유전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가능하겠죠. 요거를 이제 손녀딸한테 물려주면 손녀딸은 다 아닌 걸 물려받은 거니까. 그럼 여기 스몰 H에 다 있는 거 물려줘볼까? 이거 갖고 있다 해볼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 딸, 5번 딸이 이거 물려받아야 되잖아. 그럼 5번 딸이 우성인 다를 갖고 있으면 바로 드러나겠네? 다형질이?
근데 5번은 아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가 우성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번 할머니가요. 딸.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자, 2번 할머니는 다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가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 다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다 유전자 갖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성이면 이거 왼쪽 유전 X염색체는 손녀한테 물려줄 거, 8번한테 물려줄 건데 그럼 8번이 다가 발현될 거고 요게 만약에 다 우성 유전자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딸한테 5번한테 물려줄 건데 그럼 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다 형질 5번이 다를 갖게 될 거고 그거 안 되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그래서 다랑 다가 나타나지 않는 거랑요. 아이고 잘못 표시했다. 다가 열성이고 다가 나타나지 않는 정상이 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전자가 또 T랑 스몰 T였네요. 자 그러면은 우성인 거는 정상이고요. 다가 나타나는 건 스몰 T라고 보셔도 되고 그럼 이 2번은요. 스몰 T를 2개 가지고 있어서 다가 발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나중에 뭐 딸한테 하나 물려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손녀한테도 물려줬지만 손녀는 겉으로는 다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 자리는 보나마나 정상 유전자 라지티를 가져가겠지. 그럼 이 정상 유전자 라지티는 아마 아빠한테서 가져왔겠죠. 아빠 1번은 다를 가지지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어요? 여기 외가집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8번 딸은요. 그러면은 요거 왼쪽에 X염색체는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받아온 거니까 여기 스몰 H 라지티 이거 엄마한테 받아왔을 거고요. 이 엄마는 이거 누구한테 받아왔을까? 네. 엄마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또 받아야 돼. 3번한테 하나, 4번한테 하나. 근데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다를 발현하지 않는다고 했고 7번은 다를 발현했어. 그래서 얘는 스몰 t만 2개 갖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이 다, 아이고 다가 아니라 7번 요 염색체 왼쪽 염색체 왼쪽 X 염색체는 여기서 가져왔을 거고요. 오른쪽에 스몰 h의 스몰 t 이거 아빠한테 받아올 수 있는 건 스몰 h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아빠한테 받았겠지. 그 아빠는 그 스몰 t만 갖고 있으니까 다를 발현하겠네요. 이제 우리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염색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4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라지 T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4번 요 할머니는요, 다 이형접합이네. H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T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R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그래서요, 보기, 니은 보실까요? 보기 니은. 4는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맞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억 보기는 아까 틀렸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나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제일 먼저 찾았었죠, 여기.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기억 틀렸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기서 고비. 자, 디귿 보기. 요거 두 번째 고비더라고요. 여기서 또 멈춰가지고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디귿 보기 가요. 8번에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8번 부모님을 다시 교배시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 봐봐요.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 유전자는 다 몰라. 문제는. 자, 일단 스몰 A 요 아빠 이거 끌어와 볼게요. 여기 요 집안. 이 집안 선생님 끌어와서 여기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요. X염색체는 라지 H, 스몰 T, 그 다음에 여기 Y. 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유전자를 몰라 다 아직.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은 그러면은 H, 라지 T, 그 다음에 스몰 H에 아까 이거 뭐였더라? 이 사람 갖고 있는 거. 이 엄마한테 스몰 H 라지 T 받아왔으니까 아빠한테 스몰 H에 스몰 T 이거 받아왔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스몰 R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가에서 다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오는 요 교배해가지고 나오는 애들 중에 가만 발현되니까 가는 발현이 되고요. 나는 발현이 안 되고요. 다도 발현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연관되어 있는 거는 지금 가하고 다 두 개가 X염색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가는 발현이 돼야 되니까 라지 H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다는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라지 T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나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나는 라지 R이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자 여기서 가 어디 갔냐? 여기 라지 H 그 다음에 스몰 T
여기 있는 거, X염색 집끼리 이제 교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X염색 집끼리 아니고 성염색 집끼리, 미안. 자, 동생이 태어난다. 가만 발현된다. 그럼 일단은 가는 발현되고, 다는 발현이 안 될 확률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발현이 안 된다는 거는 정상인 거는 라지 T 우성이니까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라지 H에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h에 라지 t 가능하죠? 그 다음 왼쪽에 라지 h에 스몰 t에 오른쪽에 엄마 거에서는 스몰 h 라지 t 스몰 t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y하고 요거 만나는 거니까 스몰 h 라지 t에 y 가능할 거고 이렇게만 또 교배시키면 스몰 h 스몰 t에 y 가능하겠죠. 그럼 네 가지 가능성 중에 지금 여동생이 남동생인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동생이라 했거든요. 동생 중에 라지 h는 가지면서 라지 h 가지면서 그 다음에 라지 t도 하나 가지는 거. 어떤 애밖에 없어요? 4개 중에 누구밖에 없죠? 다른 애는 라지 h 가지면서 라지 t 가진 애 없죠? 그럼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1의 확률. 에다가 6H 그럼 가는 나타나고 그다음 다는 안 나타날 확률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나가 안 나타나는 확률도 곱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시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가 안 나타날 확률은 대문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나가 안 나타날 확률 지금 정답이 4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구한 게 4분의 1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1이 나오면은 이게 디귿이 5인 거죠. 근데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1. 이게 전부 다 대문자 있는 것만 나올 수 있는 거 있을까? 이런 거 안 나올까?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아빠가 스몰알 하나 갖고 있고 이 자리는 뭔지 몰라. 라지 R일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스몰 R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요것도 이제 막 계산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이 문제에서는 끝까지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중조할머니가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요거 이제 확률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봐도 되지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는 아빠가 스몰알 하나 갖고 있고요. 엄마가 스몰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 50% 이상은 스몰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게 절대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2분의 1 미만이라는 거지. 그럼 4분의 1에다가 여기에 2분의 1 미만 하나 곱해주면 절대 4분의 1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거 틀린 거야. 무조건 계산하기도 전에. 그래서 답은, 디귿은 틀린 거다. 답은 바로 2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 푸실 때 절대 이거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답이 4분의 1이 안 나오네. 이거 지금 서답형 아니거든요. 얼마인지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4분의 1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왼쪽 것만 구해는 4분의 1이고 이건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어. 100% 나올 수 없어. 그러면은 4분의 1 안 된다라고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렸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거 못 넘어가고 계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일단 이것도 풀이 목록에 한번 올려봤어요. 문제 풀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푸시면 메모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금방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내년에 수능 준비하시는 2학년들 그리고 지금 이미 시험 쳐가지고 다시 한번 오답노트 하는 그 수험생들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깨끗한 종이 꺼내셔가지고 좀 확대해서 한번 다시 적어보시면 생각이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